자, 그러면 공용 무리식과 무리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도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무리수 약간 배웠었죠? 그 과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A의 제곱근의 뜻 정도는 알아야 되죠? A의 제곱근의 뜻이 뭔데? 시작!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을 구하면 그 결과는 항상 뭐가 나온다?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온다. 그리고 이 A의 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A가 나왔어 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A의 제곱근에 관해서는요, 요 세 줄 정도는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A가 0 이상일 때 A의 제곱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구한다. 하지만 문제에서 제곱근 A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루트 A라고 쓴다. 즉 제곱근이라는 말의 영어가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곱근 A나 루트 A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다. 자, A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구나. 그럼 A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A의 4제곱근은 뭐가 된다? 4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수들이 등장하냐면 이런 게 등장해요. 자, 요런 수들이 등장해. 자, 요런 수의 주의할 점과 특징 말씀드릴게요. 사실 루트라는 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 루트라는 수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작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수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쓰여서 이 자는 없으면 이 자가 있다고 부르자, 이 자는 생략하자 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봐, 여기 이 자가 보이지 않아? 이 자가 생략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이런 걸 제곱근 7 혹은 루트 7이라고 불러요. 자, 한국말로 얘 뭐라고 부른다고? 제곱근 7이라고 부르고 제곱에 해당되는 이 자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수를 썼어. 그러면 얘는요, 3 루트 7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예요. 얘는 무슨 수다? 세제곱근 7이라고 읽어줘야 되고 얘는 3 루트 7이라고 읽어줘야 돼.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 세제곱근 7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응용할 수 있지. 이런 거 있어. 얘 뭐야? 시작! 18제곱은 5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선생님이요, 이 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얘는요 7의 2분의 1제곱이라는 의미예요. 선생님 그러면 세제곱분 7은 뭔데요? 얘는 7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의미예요. 선생님 그러면 5제곱분 16은 뭔데요? 얘는 16의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다? 5분의 1제곱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같은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배울 때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루트 16을 보통 어떻게 해석했냐면 루트 16은 4의 제곱인데 제곱근하고 제곱은 사라진댔어? 그래서 4가 나온댔어. 우리 이런 식으로 배웠다. 중학교 때 맞나? 근데 이제 정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는 무슨 의미가 있다?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는 뭐가 있는데? 4. 그래서 얘는 4구나. 정의만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떨어질 때는. 그럼 얘의 의미는 뭐야? 시작!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양수. 뭘까? 2. 자, 얘는 뭐예요? 의미가 시작!
4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는 2. 자, 3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2. 5제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2.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 3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3.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는 3이야 라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정수 라인에서는 정의만으로도 가볍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곱근 8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세제곱근 8은요. 바깥에 3분의 1제곱이 있다는 건 3분의 1의 역수 개념인 3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제곱근 문제 나오면 바꿀 수만 있다면 별의 세제곱꼴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세제곱근과 3은 서로 상쇄돼서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4제곱근 81은 바꿀 수만 있다면 81을 뭐로 바꿔놓는 게 좋은 해석이다? 3의 4제곱으로 바꾸면 4제곱근 4제곱 사라져서 3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정의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중요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중근호의 변형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늦게 혹시 늦게 와서 교재 못 받으신 분? 재경량 못 받았죠? A, B, C 받는 거 맞죠? 네. 자, 그리고 요거 뒤로 넘겨주세요. 동주. 네, 다 왔습니다. 네? 개념 집이에요? 책 안 들고 왔는데 오늘 새 거 나가서 괜찮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중근호의 변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건요, 그냥 이런 거 배웠다? 루트 하나짜리.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루트 속에 또 다른 루트가 들어있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중근호라고 배울 거야. 그럼 말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머 선생님, 루트 속에 또 루트에 또 루트까지 들어있으면 3중근호겠네요. 하나 더 들어있으면 4중근호겠네요. 이거 무한히 들어있으면 무한근호겠네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개념은 뭐다? 이중근호의 변형을 가르칠 거예요. 자, 이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삼중근호의 변형이라고 나오죠? 가끔 삼중근호의 변형 문제도 나오는데 삼중근호 선생님이 안 가르쳐. 그럼 못 푸나요? 아니에요. 삼중근호는 속에서부터 풀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중근호의 변형 풀고 한 번 더 이중근호의 변형 풀고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가시면 되고, 무한근호는 맨 마지막에 좀 다른 개념, 무한대의 개념을 도입해서 푸는 다른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한근호가 아닌 이상 3중근호든 4중근호든 베이스는 모두 뭐다? 이중근호다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중근호의 변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근호의 변형은 루트 속의 또 루트에서 또 루트를 없애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트만 나와 있는 상태로 바꾸는 변형인데요. 아무 경우나 막 이중근호를 변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중근호는 딱 변형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지정이 돼 있어. 그럼 선생님, 지정이 안 돼 있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데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 무조건 지정돼 있는 문제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중근호의 변형 문제는 딱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풀 수 있어요.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나 루트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나.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 가르쳤는데 수학하에서 나 이거 보니까 느낌 와, 나 이거 뭔지 알겠어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봅시다. 예, 우리 이거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산수 기하 평균에서 선생님이 증명할 때 보여드렸죠? 자, 얘는 뭐와 같다라고 배웠어요? 예, 대신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인데 전제 조건 하나만 더 달게요. A가 B보다 큰 둘 다 양수일 때 얘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A, 루트 B로 바꿀 수 있어서 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식이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배웠던 기억나시죠? 요 상황에서만 이중분호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즉 식 정리해보면요. 요 식을 우리는 큰 루트 속에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A, 루트 B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속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으로 나오면 루트하고 제곱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고 바꿀 수 있다. 이중분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자,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루트 B이므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 제곱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요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원래는 뭐가 와야 돼? 이 녀석 벗겨내면 무조건 원래는 절대값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로 나와야 돼요. 왜? 루트 A 바깥쪽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 그냥 A지만 안쪽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A로 바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선생님이 요거 생략했어? 어차피 A, B 모두 양수니까 어차피 보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는요. 원래 A, B가 양수라는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값 나와야 해. 근데 절대값 우리 좋아해 싫어해? 싫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을 쓰지 않으려고 단 A는 B보다 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달아버린 거예요. A가 B보다 큰 양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그냥 어떻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쓸 수 있겠죠. 절대값을 저 조건 하나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분호의 변형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바쁜데 어느 세월에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첫 줄 딱 보고 이렇게 바뀌겠네 라고 막바로 쓰는 거. 중간 과정 없이 바쁘니까 첫 줄 딱 보고 이렇게 바꾸겠네 라고 쓰는 거. 이게 바로 이중분호 변형의 핵심입니다. 이거 어떡해요? 선생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볼까? 요 자리를 보면 앞에 합이 나오지. 두 수의 합이 나오고 뒤에 두 수의 곱이 나와요. 즉 우리는 예를 들면 이중분호식인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이 있을 때 어떤 수를 합해서 5, 어떤 수를 곱해서 6이 나오는 두 개의 수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수를 찾되 원칙은요. 항상 큰 수부터 불러주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좋은 거고요. 자,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두 수, 뭐하고 뭐다? 3하고 2죠. 3하고 2야. 그러면 그냥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얘도 그냥 플러스 써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이중분호 변형 나왔구나.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하고 3이네. 그럼 루트 4인데 중간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루트 3. 즉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중근호의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근호의 변형의 핵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중근호로 변형하기 위해서는요. 완전 제곱식에 반드시 필요한 요 또 루트 앞에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또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이중근호의 변형이 가능하고 항상 큰 수, 작은 수 누구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인다? 큰 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인다. 라고 이렇게 이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그리고 밑에 선생님이요.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쭉 실어놨는데 그 1번부터 8번까지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으면요.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이중근호의 변형은 하나의 막힘도 없이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모든 유형을 선생님이 여기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요것만 알면 돼. 그러면 우리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 봤더니 또 루트 앞에 플러스 2 나온 거 확인했죠? 그럼 이제 생각합니다.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그러므로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써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또 루트 앞에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완벽해. 자,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러므로 얘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즉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죠.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약 8초. 자, 3번 하셨으니까 또 루트 앞에 플러스 2 확인하고 더해서 10 곱해서 21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7, 3. 그러므로 루트 7 플러스 루트 3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4번이에요. 4번 딱 봤더니 이거 지금 상태에선 작업을 못 하겠는데 나오죠. 왜 못하지? 또 루트 앞에 2가 필요한데 4가 있어요. 우린 2만 필요한데. 그러면 얘는 약간 변형해 주시면 돼요. 쓸 필요 없는 2는 또 루트 안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뭐가 돼? 12가 되죠? 2가 쏙 들어가서 12가 돼요. 이제 완벽합니다.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래서 이제 막바로 한 번 했으면 머리 써야지. 2 플러스 루트 3 막바로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5번 보자. 5번은 있어야 될 게 없네. 뭐가 안 보입니까? 2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2를 24에서 뽑아낼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그래서 뽑아내줍니다.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몇 되면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그러므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6번의 문제는 2가 있어야 되는데 3이 있네? 쓸데없는 3은 집어넣고 필요한 2는 끄집어내고. 그죠? 그래서 루트 12 플러스 2 루트 몇 되겠습니까? 아닐 거야. 27. 정신 집중. 됐죠? 자, 그래서 완벽해졌으니까 더해서 12 곱해서 27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9, 3. 그래서 9는 3이 될 테고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유형은요 우선 한 종류예요. 이거 없어. 이를 만들어내야지. 필요한 이 끄집어내고 필요 없는 건 집어넣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7번, 8번 유형 새로운 유형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2가 필요한데 쟤는 2를 끄집어낼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을 때 요거 좀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모 분자의 2를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분모 분자에 1을 곱해서라도 2를 곱했으니까 여기 8 되겠지? 8 마이너스 2 루트 15 이렇게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서라도 또 루트 앞에 2를 만들어야 돼 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요 루트 2분의 더해서 8 곱해서 15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5, 4. 그러므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분모에 유리화해 주시면 2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개념을 응용해서 8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초 드릴게요. 조금 줬나? 좀 더 드릴게요. 답 내신 분은 답을 불러주세요. 분모의 유리화까지 해서 불러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반 사람 빨리. 네. 2분의 3. 2분의 3루트 3. 3루트 2 마이너스. 예,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0. 정답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이씨, 2를 뽑아낼 수 없으니까 분모 문제 2를 곱해야 되고 3은 필요 없으니까 집어 넣어야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4 마이너스 2 루트 45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루트 2분의 자, 이 녀석은요 더해서 14 곱해서 45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9, 5 그러므로 3 마이너스 루트 5 써주시면 되고 분모에 유리하면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오, 2가 핵심이구나. 그냥 핵심은 뭐야? 4번부터 8번까지 2예요. 2가 없으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끄집어내고 필요 없는 건 집어넣고 끄집어낼 수가 없으면 분모 분자 2를 곱해서라도 2를 만든다. 이게 전부야. 되게 쉽죠? 자, 그리고 뭐 나왔듯이 삼중근호의 변형 밑에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삼중근호 문제가 나오면 이중근호의 변형을 이용해서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번분수 문제에 번번분수가 나오는 거랑 똑같아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됐죠?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또 중학교 때 다 이미 배운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대표적인 지저분함수지. 요거 다음에 지저분함수는 이제 로그 이런 게 나와. 자, 이와 같이요. 무리수건, 로그건 특징이 몇 점? 이런 비순환 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붙는 더러운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러운 수가 문제에 나오면 항상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애가 뭐냐면 야, 그 더러운 소수 부분만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몇 점 할 때 그 더러운 부분을 묻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냐? 정수 부분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점은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몇 점 하는 더러운 건 못 구하지만 깔끔한 정수 부분은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소수 부분 물으면 야, 네가 전체값 얼마라 그랬지? 이 전체값에서 내가 구한 정수 깔끔한 정수 부분만 빼버리면 뭐 소수가 나오겠지? 요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소수는 구하기 쉬운 정수만 구해내면 구할 수 있다. 즉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요. 더러운 애를 구하는 게 아니라 깔끔한 애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냐면요. 예, 제곱수의 루트가 있을 때만 정수 라인으로 이렇게 나오죠. 루트 9는 3, 루트 16은 4, 우리 이런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낑겨 있는 수는 1점 2점 3점 4점 이런 애들인데 요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이 안에 있는 건 전부 그냥 1.5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왜? 소수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수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거니까 얘 그냥 2.5라고 생각하고 뭐 복잡하게 몇 점 몇인가를 고민할 필요 없이요. 요런 식으로 그냥 모두 다 뭉뚱그려 3.5쯤 되겠지? 어차피 나 그 숫자 못 외우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된 개념으로 다음 값수의 소수 부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문제만 해드릴 거예요. 요거 두 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7 마이너스 루트 3은 몇 점 몇으로 생각하라고? 1.5로 생각하랬지. 그러면 요 녀석은 몇 점 되겠습니까? 1.5 빼버리면 5.5니까 얘는 5.5구나. 정수 부분은 5구나. 소수 부분은 그러면 전체 값에서 내가 구한 정수 부분만 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끔
이렇게 2 루트 3이 나오면 이걸 보고 맞아 루트 3은 선생님이 1.5로 생각하랬어. 어머 여기다 곱하기 1을 했네. 3이네. 3 더하기 3은 6이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극의 시작이야. 자 이와 같은 수가 나올 때는요. 2를 루트 속에 집어넣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2를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얘는 루트 12. 루트 12는 몇 점의 행행이지? 3.5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정수부 6이야. 그러므로 전체 값에서 정수만 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초 후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세요. 자, 같이 갑시다.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랬죠? 집어넣습니다. 몇 나옵니까? 48. 77에 49니까 얘는 7보다 작으니까 6.5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되네요. 그러면 정수 부분은 몇이 되겠다? 11이 되겠다. 소수 부분은 전체 값에서 정수만 빼면 되니까 4루트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자, 이 녀석 계산하면 몇이다? 루트 12. 루트 12는 몇 점 몇? 3.5 정도로 생각해야 되니까 정수부는 몇 되겠습니까? 2가 되겠다. 전체 값에서 정수 부분만 빼면 되니까 4-2 루트 3이 더러운 소수 부분이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분모의 유리화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개념이지. 자, 분모의 유리화 왜 한다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왜 하라고 배웠습니까? 유리화 배웠죠? 왜? 왜 한다? 예. 정석책에는 이따위로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분모와 유리화를 하면 식이 더 간단해져.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봐봐. 여기 두 개의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리화되기 전 상태, 하나는 유리화된 후야. 근데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앞식이 간단해 보여? 뒷식이 간단해 보여? 앞식이 더 간단해 보이지. 분모의 유리화가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왜 하냐? 얘는 되게 간단해요. 해보면 압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수식의 요 반은요, 나눗셈입니다. 라고 했죠? 요 녀석을 그대로 나눗셈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이런 상태가 된다. 2를 루트 2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런데 루트 2는요, 1.4142. 이게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이게 끝나줘야지만 올려서 계산을 할 텐데 안 끝나니까 이걸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반면에 요 녀석은요, 한번 상황 볼까요? 얘는 루트이니까 1.4142 이렇게 쓰는 거를 2로 나눠주니까 0.7071 이런 식으로 얘를 쓰면서 계속 위에를 계산해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어쨌든 그 선생님이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는
공학용 그 컴퓨터 공학용 계산기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엄마들이 동계산하려고 쓰는 거 말고 막 루트도 계산이 되고 훨씬 복잡해서 책 설명서만 막 두께가 이만한 계산기를 따로 팔았어요. 막 10만 원 막 이런 그 컴퓨터를 대체하는 계산기였는데 그 공학용 계산기 이제 얘를 치는 거야. 1 나누기 루트 2 이러면 엔터 누르잖아요. 답이 막바로 안 나와요. 이렇게 버그가 걸려서 몇 초 머뭇머뭇대다가 답이 나와. 어떤 답? 오차가 굉장히 심한 답이 나와버려요. 왜? 얘도 계산이 안 되는 걸 안 되네 안 되겠다. 소수 좀 알려주세요.